자, 오늘 오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자, 이 기자 재판 출석 당시 모습 그리고 또 재판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현장에는 취재진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일단 저희 인터뷰를 한 다음에 곧장 이제 법정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전 시장 같은 경우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법정 구속 전 그리고 보통 이제 선고가 되고 실형 선고가 되면은 그 전에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 발언 기회를 받았지만 없다라고 아무 말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부르는데 이 재판부가 피고인 오전 시장을 불렀는데도 듣지 못해서 변호사가 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서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하고요. 이 피고인석에서 판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모든 혐의 유죄입니다. 자, 1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모든 혐의 강제추행죄가 있고요. 강제추행을 하려다 실패한 강제추행 미수가 있고 강제추행 치상, 상해를 입힌 치상도 있고요. 또 이거를 무고한 혐의가 있는데 이 기소된 모든 게 혐의 사실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 이 피고인의 이 행동은 오거돈 시장의 행동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왜 권력형 성폭력이냐라고 하면 범행이라는 장소가 집무실 아니면 관행차 안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예. 당연히 또 부산광역시 수장이었고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닌 권력형 성범죄다. 그래서 범행이 나쁘고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법정 구속이 되는 모습이 지금 저렇게 영상으로 지금은 나가고 들어가는 모습 예. 같고요. 법정에서 법정 구속 선고가 떨어지면 거기서 바로 저거 타고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기자. 그럼 어떤 짓을 했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과거에. 혐의명은 변호사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예. 일단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에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같은 해 12월에 또 추행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이거는 강제추행 미수가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이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하고 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해를 입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가 강제추행 치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 10월에 부산 경찰에 이 유튜버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가 무고죄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게 수사 지연, 2차례 공판 연기 등등 수사가 착수된 지 1년 2개월 만에야 이렇게 1심 선고가 마무리가 된 건데 네. 자, 이렇게 분명한 혐의가 있는 사건이 뭐 이렇게 길게 끌었나라는 의구심, 일각의 의구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짚어보죠. 모든 혐의 유죄 인정받은 이 상황을. 강제추행 치상죄. 네, 이게 가장 쟁점이었어요. 나머지 뭐 강제추행죄, 또 강제추행 미수, 무고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강제추행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 이게 강제추행 치상입니다. 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오거돈 시장 측에서는 기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상해 발생도 없었고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완전 다르게 봅니다. 업무상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을 당했고 상당히 치욕적이고 정신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을 것이다. 진단이 아마 떨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상해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이 유죄가 됨으로써 3년에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외상 후 이런 스트레스 증후군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치상이 인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실형 선고도 안 됐을까요? 지금 많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이라는 게 10년 이하의 징역이었기 때문에 10년 이하면 마지막이 1개월밖에 안 돼서 강제추행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라는 과거에 좀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주의적 어떤 판결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고 제가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신체 일부에 손을 대었을 때에도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실수로 넘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 거라고 해서 실형 나오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습추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의도된 추행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기습추행이라고 이야기하면 가다가 우연하게 뭐 신체가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장소에 불러서 추행을 했는 거기 때문에 계획과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제가 제일 좀 화가 나는 거는 무고죄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처벌을 받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그런 형태로 몰고 갔다는 거는 부산시장 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시정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혹하게 봤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하나 죄명을 보더라도 실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뭐 이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말도 택도 없는 소리 나면서 막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소장님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면담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일단 법원에서는 그 트라우마가 인정이 상해다 이것도 인정이 네. 된 거잖아요. 좀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상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범행과 인과관계도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걸 인정을 한 건데요. 사실 이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것이 장애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로 이런 장애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더 낫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만큼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 어떤 증상으로 어떻게 고통스러워했을 것인지를 다 면밀히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막 오버하거나 지어낸다고 지어내지가 않는 별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병을 상당히 병원에서 잘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오전 시장 측이 그런 얘기해서 정말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치매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 피해자 측에서 당장 하루에 아침마다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하고 얼마 전에 지난 2년 전인가요?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라는 곳에서는 최고령 72살에 팔굽혀펴기 138개를 해서 1등을 차지한 그 강철 체력을 자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재판이 열리자 치매 얘기를 꺼낸다 해서 피해자가 더 정말 상처를 받은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려진 겁니까? 일단 오전 시장 측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 때 이 70살이 넘는 고령이라는 것도 좀 고려해달라고 했고 뭐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도 하고 신장암 절제 수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70대라서 이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하고 본인은 뭐 치매도 경도 초기도 있고 치매도 있고 이 힘도 없고 병든 노인의 미친 짓으로 여겨 용서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 범행에 영향을 줄 만한 인지 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다른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그냥 그래도 그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의 한때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치매여서 나는 이런 전략이 이게 뭐냐 이게. 기습추행은 아주 확립된 판결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제추행이 법조문상으로는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추행을 할 때 성립한다고 하지만 만지고 이런 자체가 폭행이 되는 경우는 기습추행이라고 그러거든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습추행은 다 강제추행 인정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치매 이것도 범죄 당시에 치매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다고 뭐가 그러네요, 문제. 진짜. 그러니까 두 개 주장도 사실은 큰 의미 없고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지금 했던 거거든요. 아마도
이 징역형을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좀 했던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족쇄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이제 뭐 그 피해자 측은 오늘 항소할 뜻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형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서 권력형 성폭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환영하지만 성폭력의 권력형인 어떤 그런 힘의 문제로 일어난 성폭행의 뿌리를 뽑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오거돈 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